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후보자 곽관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대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희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또 녹화 위주로 또 보도자료 위주로 차후에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다라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현장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또 선거를 준비하기 이전부터 사실 이 정말로 할 일 많은 남양주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선거를 준비하고 선거 운동을 예비 후보자로서 하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사실 그 이전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의힘 남양주시 당협을 이끌어오면서 타운홀 미팅이나 크고 작은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을 수렴하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민선 8기 남양주시가 들어선 이후로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지역사회 민원들을 제안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의 고민을 가진 저희가 선별한 공약들과 정책 대안들은 그 깊이가 우리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만큼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자세히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면에 또 한계상 그리고 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저희의 주요 공약들은 저희가 가진 정치 철학과 비전을 담은 가장 뼈대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외에 정말 중요성의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지역사회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고민해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은 아마도 미완성일 거고 앞으로 저희의 활동을 통해서 정당의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 의정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완성해 나갈 그럴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금 긴 시간 동안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비판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저희가 준비한 대안을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공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주자로서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 정책들 크게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특히 대한민국 상임위 이외에 저희 정치개혁을 위한 정개특위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출마 선언부터 밝힌 바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을 수행하고 싶은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지역, 특히 남양주의 발전, 100만을 준비하는 특례도시를 준비하는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필요한 교통, 복지, 문화, 체육, 교육, 그 다음에 여성, 청년, 노인, 각 계층, 세대 계층과 관련된 공약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가장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저희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에 가장 산적한 시급한 현안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관련된 공약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와 선거정당 의회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정치학자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불신과 혐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더욱더 절실한 문제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간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정치를 싫어하고 보기 싫어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나 민생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그 방향성, 공동체의 방향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봐 주시지 않으면 사실 그 공동체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부터 이 무너진 대한민국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쇄신 노력들을 하는데 앞장서 보고자 합니다. 그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전 저희 공천장 수여식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당내 후보자들과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서 외쳤던 구호들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 모든 전 후보자가, 공천을 받은 모든 후보자가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불체포 특권은 그 국회의원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긴 하지만 저희는 최근에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사적인 어떤 부분을 위해서, 그리고 사적인 개인의 인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권한들이 남용되어지는 것들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정말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남용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최근에 더욱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가 달라진 만큼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무너진 국회의원, 그다음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과감히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특별히 북콘서트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지금부터는 금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그간 이 금권선거로부터 많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2021년부터 실제로 현실 정치를 시작한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뇌물이 오가거나 어떤 검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영화나 교과서에서 봤던 것만큼 그렇게 실제로 목격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의 선거 문화와 정치 문화는 많이 나아지고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욱더 깨끗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고, 정치적인 역량,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안제시 능력 이외에 다른 경제적인 요소나 그런 것들이 이 국민들의 평가에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권선거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조여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규칙 사유가 있는 정당의 무공천을 원칙으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라는 말이 이렇게 최근에 희화화되는 경우가 많았나 싶습니다. 사실 어떤 후보자, 어떤 당선자, 어떤 정당의 규칙 사유를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나 범죄 행위를 통해서 보결이 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거를 함에 있어서 그 규칙 사유가 있는 정당에서 또다시 후보를 내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당위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당들이 다시 한번 그 지역구에다가 혈세를 써가면서 하는 그런 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국회의원 3선 연임 금지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매번 선거 때마다 제출되는 법안이고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가 활발하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회에는 정말 5선, 6선, 7선, 8선의 경륜 있는 정치인들도 필요하고 또 저처럼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 정치인들도 아마 함께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래 군림하는 듯한 정치인이 있는 지역의 경우는 저희가 흔히들 고이면 썩는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지방에서 그야말로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해서 또 다른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의 흐름을 막거나 지역과 유착해서 또 다른 음습한 행위를 하거나 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들을 왕왕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한 지역구 내에서 3선 이상을 초과해서 3선을 초과해서 출마하는 일을 당선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좀 배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법적으로도 현재 지자체장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법이기도 하고 이것은 의회에서 그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청년 정치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플랫폼 구축입니다. 사실 이것은 법안보다는 저희가 정당 내에서 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가 당내 당의 형태로 국민의힘 청년당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추진 단원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청년당 추진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청년들에게 뭐 30%니까 30%의 의석을 달라, 프로포션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실제로 기르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자라는 것이었고 그래야 우리가 부러워하는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그런 젊은 인재들이 정치권에서 활약할 수 있는 모습을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이었습니다. 미완에 그쳤지만 제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과제를 완수하고 싶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 아마도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28일부터 시작되는 14일간의 선거 기간에도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와주시게 되시는 모습일 텐데 이 정치가 주는 피로감을 좀 감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정치 공해라고 부르는 부분들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선거 때 무분별하게 경선과 본선을 거치면서 보내는 문자들, 저희가 법적으로는 선거 기간 동안 총 8회의 동보 문자를 지역 유권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술적으로 이것을 우회하여서 여러 번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불러일으킨 일들이 충분히 가능한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제도화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정말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거나 염증을 느끼지 않고 우리 정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게끔 저희 정치인들이 조금 더 불편해지는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기후와 환경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그간 3년 동안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도 현수막 정치라고 부르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정당에서 어떤 구호가 내려와서 정책적인 경쟁을 현수막을 통해서 하라고 지침이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 개인의 홍보를 위해서 이 현수막을 개첩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이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이런 것들을 추진해오면서 마음속으로 좀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문구야, 네거티브한 문구야 사람들에게 또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구들이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 플라스틱 재질로 된 현수막을 걸고 개첩하고 낭비하면서 들었던 이 기후와 환경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노력은 했었습니다. 광목 형식으로 생분해가 가능한 재질로 이 현수막을 다 바꿔보려는 노력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면 리사이클링해서 포대자루나 장바구니로 만드는 그런 MOU까지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후와 환경,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이 정치행위에 들어가는 모든 이 홍보물에 관련해서는 리사이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그 공정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저희 MZ세대와 조금 더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서울시에서 산후조리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결정했을 때 일제히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인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00만 원 가량의 바우처를 받았는데 100만 원 이상 인상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받아야 하는 젊은 어머니들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 스파이 유출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우리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험의 실질적 과징금 부과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넥센이라는 회사를 아시죠? 유명한 게임 회사인데요. 2018년과 2023년에 넥센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확률 아이템이라고 룰렛처럼 돌려서 나오는 확률 아이템의 그 확률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의 시장 교란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 그리고 예방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특히 우리 남양주시가 겪고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남양주는 경기도에서 최대의 규제를 받고 있는 무려 8종의 규제를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호권역, 특별대책지역,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남양주입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문화재법 개정, 군사기지법 개정,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분명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발전 개발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균형감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더욱더 획파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부 여당과 또 남양주시와 공조하에 추진해내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지역의 현안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아마도 저희가 출마 선언 당시에 다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뒤로부터는 조금 익숙한 내용이실 테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공약입니다. 저희가 교통공약의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것은 언제 어디든 편하고 안전하게 오가는 허브 남양주입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남양주는 광역교통에 있어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지하철이 개통했고 동서와 남북을 이어주는 여러가지 교통망, 그 다음에 도로들이 개통되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권의 선배들이 또 행정에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염원이 모아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완수하고 조금 더 다른 미션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별내 쪽에 추진되고 있는 4호선과 8호선의 연결을 추진하고 그 연결의 중간점에 별내 중앙역을 분명히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데 정부 여당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반드시 차질 없이 추진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8호선 연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출마한 지역구가 4개의 읍면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 유일하게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곳이 별내면입니다. 별내면 주민들은 출퇴근을 위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마저도 사실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조금 불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통약소로서의 소외감과 어떤 불만들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8호선이 별내역으로 들어와서 연장될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통되고 나면 이것을 청왕리를 경유해서 의정부 탑석까지 연장하는 안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의 주요 공약 한 가지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 구리 남양주 연장 계획에 올해 경기도 철도 개본 계획에 포함된 6호선 지선을 별내로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8호선 연결 이후에 별내 중앙역이 신설되면 그쪽으로 이 부분 유치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4호선을 포천으로 연장하면서 역시나 광릉내를 경유해서 가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지금 현재 4호선을 이용하고 있는 진저북 주민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떨어진 지역에 있는 분들도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남양주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GTX BEF 적기개통, 9호선 적기개통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서 고속화 철도, 용산에서 속초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내역 정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망이 이렇게 완성되면 이것을 그냥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 시민들께서 이 부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양주에서 그동안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은 남양주는 정말 남양주에서 남양주 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시내에 있는 순환교통망을 재정비하는 것이 이 광역교통의 수요를 뒷받침하는 일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내는 대안은 단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로보셔틀을 도입하는 일입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청계천과 여의도와 강남에서 운행하고 있는 로보셔틀 실제로 우리 남양주 시민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배포했던 적도 있는데요. 친환경 내연을 내뿜지 않고 또 단거리를 편리하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불러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방식의 단거리 이동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남양주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이 자율주행 특구 지정을 받아서 국비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거리, 그러니까 보통은 지역에서 남양주 내에서 지역에서 지용을 이동할 때 또 집에서 역으로 이동할 때 지금 많이들 활용하시는 교통수단이 마을버스인데요. 사실 이 마을버스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역시 수요 공급의 시장 논리에 따라서 지금 만성적인 적자를 갖고 있는 버스 회사는 버스 회사대로,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서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저는 이것을 서울시나 하남시와 마찬가지로 준공영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이 대안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땡큐버스가 우리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갈 수 없는 곳들을 그래도 구석구석 조금 보충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확대한 형태로 마을버스 수단 노선을 전면 재개편하는 것을 이 준공영제 이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4호선 배차 간격 축소 문제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대안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현재 4호선의 배차 간격이 단국개역 정차와 비교했을 때 진저보남 별내가 거의 3대1 정도 수준에 그칠 정도로 우리 4호선을 이용하는, 진접선을 이용하는 남양주 시민들의 불편함이 큽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 한정적으로 탄력적 운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아침에 붐비는 시간에는 좀 불편함을 토로하시는데 이 부분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정부에 요청하기만 해서는, 관련 부처에 요청하기만 해서는 사실은 대안이 되지 않는다. 결국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증차를 명분 있게 요구할 수 있도록 수요를 진작하는 일이 필요하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역까지, 역에서 역까지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교통체계의 리뉴얼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이것들이 진작되고 그 데이터들이 확립된 후에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증차 요구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야 공항버스 확대 추진입니다. 남양주에 특히 저희 진접 쪽 광릉에서 출발하는 심야버스, 공항버스가 운행됩니다. 8844 버스인데요. 이 부분이 최근에 심야 확대 운행되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이렇게 운행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이 공항버스가 코로나 전후로 정차역이 변경되게 되면서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계시고, 또 이 시간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심야 이용하는 승객수가 얼마나 될지, 이것들을 얼마나 조정해야 될지 하는 이 조정 기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 운행해서 비행기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우리 남양주 시민들께 조금 더 편리함을 더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공약입니다. 일과 복지와 역동하는 슈퍼성장 남양주라는 슬로건으로 경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동네 구석구석 인스타 맛집입니다. 조금 캐주얼한 제목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전통적인 상권 살리기를 젊은 버전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대안들과 조금은 다른 것은 이것을 공공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주도의 활동가들을 통해서 실천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상권을 재개발함에 있어서 또 시장을 전통 시장을 현대화함에 있어서 이 공공영역에서 해왔던 방식들은 어떻게 보면 좀 천편일률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프라를 닦고 낡은 것을 좀 새롭게 고치고 좀 깨끗하게 만들고 뭐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 상권 활성화의 패러다임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주도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낡은 도시였던 익선동이나 물레동이나 그다음에 저 서울대 경리단길이나 이런 곳들을 새롭게 변모시켰던 젊은 활동가들과 함께 우리 진접의 거리를, 오남의 구도심을 한번 변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작은 그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고, 그것이 주변의 상권과 도시의 또 매력을 상승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산업 핵심 선도 기업 유치입니다. 민선 8기 남양주시에서 진저읍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 준비 중입니다. 이 전력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은 가장 화두였는데, 다른 후보 도시들에 비해서 남양주가 거기에 대한 이점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이 부분이 아마 속도를 내서 추진되게 될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왕숙에 들어올 이 데이터 센터를 활용할 IT 신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밸리에 정착하게 될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판교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부분들이 남양주에 정착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네임드라고 부르는 정말 유명하고 거대한 기업들이 먼저 앵커처럼 이 밸리에 들어와 줘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뒤따라 들어오고 그 시장에 뛰어들려고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채 밸리만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이 슬럼화 되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를 도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열심히 영업을 뛰고 우리 남양주의 매력과 포텐셜을 알려서 이러한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대를 안고 남양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설득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남양주시에서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민선 8기 남양주시 공약을 설계하는데 참여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토론할 때는 미리 갖추고 있었는데 이것들 선별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되는 사태도 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이 남양주시의 농업이라는 것이 가진 포텐셜이 상당합니다. 다만 이것들을 남양주시가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브랜딩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그간 묵묵히 성실하게 이 농사만 지어왔을 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팔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남양주시의 먹골배, 그 다음에 남양주시가 자랑한 여러 축산물과 농산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포장할 수 있을지, 또 이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산업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AI 기술 같은 것을 접목해서 데이터 농업을 추진하고 또 스마트 농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 모델링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시도들과 남양주의 특화 작물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 내 잘 갖춰져 있는 농협에 로컬푸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특화 작물들에 대한 지원을 민간과 시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중간에서 연결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공약인데요. 배리어 프리 남양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내세우는 개념은 포괄적 돌봄 체계의 구축입니다. 포괄적 돌봄 체계라고 하면 조금은 학술적인 개념이라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돌봄이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혹은 노인들을 돌보는, 혹은 여성이나 약자를 돌보는 이런 돌봄들을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돌아갈 때 실제로 이 지역사회의 돌봄이 잘 이루어진다 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이 돌봄의 주체와 객체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모두가 주체이자 객체로서 이 돌봄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러한 돌봄 문화를 남양주가 선도적으로 이끄는 명품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사회복지 종사들이 남양주에서 정말 많은데, 실제로 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단순히 인건비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 봉사자들에 대한 처우나 뭐 이런 부분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명예,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향상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공공영역에서의 부조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 사회복지 영역의 봉사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대우해드리고 힘을 드릴 수 있을까, 보람을 드리고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남양주에 관련된 공약입니다. 문화, 체육, 교육, 의료. 예, 감사합니다. 제가 톤이 일정해가지고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조금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체육과 관련된 공약입니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남양주의 노후된 체육시설을 리뉴얼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축구장과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과 이런 종목별 구장들을 돌면서 남양주는 정말 넓은 면적만큼 많은 시설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불편하거나 위험한 시설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실제 저도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진접에 저희 축구장 중에서 정규 크기의 축구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큰 학생부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 땅이 엉망이라고 해서 직접 공을 차러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뛰던 저희 같이 젊은 친구가 한 20명에서 올라가서 공을 찼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수술까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 그날. 오랜만에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저도 뛰어보니까 저도 이제 축구를 여러 구장에서 해보면 그 밑에 있는 보충제 상태와 잔디 상태에 따라서 이게 땅을 밟는 느낌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단순히 축구를 하기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랑 직결됩니다. 배드민턴장에 물이 새면 그냥 단순히 물이 새서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바닥에 일어나서 그것들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의 노후화 문제는 사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건의할 것이고 특별히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지금 국가의 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어돔 지원 사업에 반드시 지원해서 저희가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따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각 읍면동별 정규 축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예어돔 사업을 유치를 꼭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남녀노소 1인 1일 생활체육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지금 남양주시 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특히나 유소년을 중심으로 조금 더 저희가 포커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말 남양주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각각 좋아하는 한 종목씩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끔 그것에 있는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노력입니다.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방문하거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했을 때 그 최초의 초심자에게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힘주어서 밖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외치고 공론화하고 있는 공약인데요. 24시간 운영되는 달빛 어린이병원 유치입니다. 많은 후보들께서 종합병원 유치, 상급병원 유치를 주장하실 때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유일한 의료 공약으로서 달빛 어린이병원, 그것도 24시간 운영된 달빛 어린이병원을 걸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모든 지자체에서 심야에 아픈 어린이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형태입니다. 안타깝게도 16개 읍면동을 가진 남양주시에는 이 달빛 어린이병원이 다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접 원안 별내에는 단 한 개의 달빛 어린이병원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새로 이 어린이병원을 신설하는 부담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민간의 이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지역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점 병원들과의 협업하에 운영상의 묘를 활용해서 24시간 동안 확대 운영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반드시 거점별로 유치하겠습니다. 저처럼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남양주를 위해서 반드시 번역별로 유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문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특별히 우리 남양주의 산업 중에 중요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남양주시의 천혜의 자연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정말 찾아올 만한 이 환경을 활용한 캠핑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캠핑 문화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기성세대들께서 단순히 산에 가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하루 자고 오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공연 예술 문화와 연계해서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 내에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찾아보면 찾아질 그런 유유부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곳들 주변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곳들 주변에는 우리 캠퍼들이 정말 좋아하고 각광받을 만한 찾아올 만한 좋은 환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물과 산을 둘러싼 문화공연, 디제잉 공연, 그리고 페스티벌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지역 내의 어떤 청년들을 기쁘게 하는 공약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역 내의 상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 분명히 큰 산업을 제대로 브랜딩해서 남양주의 명물로 만들고자 합니다. 바라건대는 가평의 자라섬 재즈축제보다도 훨씬 더 퀄리티 있고 좋은 규모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약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이라는 방식을 저희는 채택했습니다. 관내에 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도 있고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가장 정치권에 도움이 필요한 힘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저는 단연코 프리랜서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속이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공연 기회도 가질 수 있고 전시 기회도 가질 수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소속된 단체로부터 일정의 페이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종의 카르텔에 가로막혀서 그런 공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 특히 그 자리 잡지 못한 청년 예술인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가 여러 후원자들과 또 기관단체들과 연결되었을 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남양주에서 정말 걱정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도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지원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문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5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계획에는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배려가 5분의 1만큼은 고사하고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 없는 비반려인에게도 심대한 피해를 미칩니다. 이 반려동물을 위한 제대로 된 복지와 훈련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시민들까지도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적극 유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동물 시설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일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심야 동물병원들, 운영병원들을 지금의 심야 약국처럼 순번제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네트워크까지도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또 남양주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또 눈치 보지 않고 건강하게 반려인을 훈련시키고 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예, 다음 소외와 차별 없는 동행 남양주라는 공약입니다. 어르신 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지원금 확대인데요. 지금 아마 저희 각 경로당에서 받고 있는 그 경로당 지원금이 얼마 정도인지 여기는 모든 언론인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약 한 30만원 정도 내외인데요. 이것들이 지급되는 방식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너무나 좀 천편일률적이고 각 분해별로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숫자와 상관없이 지급된다든지 이것들은 조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량으로는 부족한 수치이고 각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이 경로당을 운영하고 이것이 그 지역사회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당이다라는 사실을 절감할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지만 주변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남양주시의 지원은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지역사회 노인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이 커뮤니티 회장님들께도 지금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남양주시 재정에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정 투입 방안을 국회의원으로서 고민하는 것이 제 할 일일 겁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한방병원입니다. 저희 별내동에 곧 저희 남양주시 종합노인복지관이 거점별로 저희 민선8 공약인데요. 종합노인복지관이 건립될 예정이고 마을회관들이 새로 생겨나는 곳들이 이제 종종 생기는데요. 여기에 오신 어르신들이 간편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운영상의 방법이 있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 얼마 전에 서울시 한의사협회장과 면담을 가지고 그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인력 수급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기기를 도입해야 하는지, 거기에는 한 대당, 한 곳당 얼마만큼의 재원이 드는지 모두 다 파악을 한 상태이고, 실제로 우리의 재정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투입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와닿는, 그리고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단순히 오셔서 화투치고 이렇게 건강하게 노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이 지역 노인 커뮤니티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파크골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별내동 파크골프 장이 조금 너무 협소해서 옆쪽에 있는 공간을 확장하는 것들을 시와 함께 추진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수되고 하면 아마도 더 수요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로 조금 개선해야 될 지점들로 생겨날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단순히 그냥 노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질을 높은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공약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시의성으로 그냥 내놓는 여성 법안들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하에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하게 됐습니다. 생활 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공약은 연령과 무관하게 산부인과 진료 및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30대인데요. 20, 30대의 여성들, 그리고 청소년기에 있는 여성들도 사실은 이 산부인과 진료와 관리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저희 사회가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들은 물론 복합적인 여러 부분들이 함께 결합되어야 가능한 것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저희 젊은 사람들, 이건 남녀 무관하게 이 사람들의 건강과도 관련된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저희가 챙길 때 저출산, 다른 어떤 방식의 저출산 대책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이동권에 좀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가 여러 가지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추진해온 것들이 많지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부분, 특히 저상버스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안전 문제도 그렇고 비용 문제도 그렇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타고서 어딘가로 이동할 때 그 이동권이 보장되어야만 사실 이분들의 어떤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남양주에서 정말 열악하게 운행하고 있는 이 저상버스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좀 결론을 낼 수가 없어서 실제로 한국 다문화협회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 교육 지원도 있겠고 재정 지원도 있었지만 다문화 가정에서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했을 때 이분들을 볼 수 있는 길이 너무나 어렵다, 험난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문화 가정, 한국 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이 가족을 초청했을 때 이분들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일이다 라고 대답하셔서 정말 그대로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내일의 남양주와 관련된 공약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공약인데요. 청년 인재 만원 아파트 공약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공약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것들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고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남양주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해도
여기서 함께 일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은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여기서 성장할 수도 없을 겁니다. 청년들이 남양주의 매력을 느끼고 와서 정말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거주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여러 청년 주거 정책과는 다르게 남양주시 내의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워킹하우스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려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청년 청년 회복센터 신설은 조금 소외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청년들을 보면 우리 어른들께서는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꿈도 희망도 없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 세대는 또 저희 세대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고 그리고 저처럼 씩씩한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두운 곳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히키코모리라고 일본어로 하는데 나가지 않고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있는 청년들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니트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교육받기를 포기하고 사회활동을 하기를 포기하고 일하기를 포기한 청년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일찍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대한민국의 이 니트족이라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조차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본 사회를 저희가 반추해 봤을 때 청년들에게 훨씬 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 청년들에게 조금 더 뭔가를 쥐어주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진짜 어두운 곳에 있는 청년들을 사회로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남양주시가 이 청년들, 소외된 청년들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공간입니다. 남양주의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펀그라운드라는 브랜드입니다.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놀이터라는 것을 영어로 바꾼 게 펀그라운드인데 사실 저는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여기다 펀그라운드 베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남양주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펀그라운드는 부지를 써서 건물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형태인데 저희가 최근에 오남에 남양주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들을 그 과도기적 단계로서 청소년들의 전용 공간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베타 테스트라는 말에서 따온 겁니다. 실제로 지금 오남의 청소년 전용 공간을 임대를 통해서 체육을 저희가 컨셉으로 해서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저와 저희 소속 시의원인 이경숙 의원이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이런 형태들이 잘 정착되면 지금 정식 펀그라운드만큼 정말 멋지고 정말 큰 본격적인 공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지역마다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 우범지대로 가서 담배 피고 그냥 모여서 시간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우리 만나라고 하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하나 정도는 생기는 그런 도시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펀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오남과 별내동과 별내면 모두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성별 근로 공시제 확대입니다. 성평등 공약으로 아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이나 여성을 배려한다고 일종의 할당을 두는 것들을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실제로 우리가 모두가 의식고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유로 혹은 차별 없이 이런 취직이나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성평등 공약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클 남양주 유스는 저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공약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남양주시 늘푸른 청소년위원회라는 참여위원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중학생 때였으니까 엄청 꼬맹이 때인데 그때 시장님이 김영희 시장님이셨으니까요. 제가 그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치활동, 봉사활동을 한 것들도 많이 기억이 남지만 진짜 저를 성장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남양주가 지원했던 국제교류 사업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청소년들과 몽골에 있는 청소년들과 같이 이 남양주시를 소개하고 대표하는 청소년 사절단으로서 참여하면서
제가 그때 넓혔던 견문은 지금 제가 이렇게 남양주에서 정말 꿈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제 뒤를 이어서 잘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저희 후배 청소년들에게도 더 큰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 국제교류 부분은 정말 제가 힘주어서 확대하고 싶은 공약입니다. 보육시설 수요 공급 불균형 대책 마련 공약은 실제로 지금 가장 시급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을 민간에서 또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일선에서 많이 보실 텐데요. 지금 그분들의 얼굴은 정말 좌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이들은 줄어만 가고, 실제로 정부의 여러 방향성 때문에 공공 어린이집들은 늘어만 가고, 이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 않는 지금의 이 보육 체계를 완전히 뒤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신규 아파트 하나당 그 범위 하나당 얼마 내에 하나 이상의 공공 어린이집을 무조건 신설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법률들이 현재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서 고치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폐업 위기에 놓인 여러 보육 담당자들, 이 보육 종사자들을 어떻게 전환시키고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 이분들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오히려 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면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다 케어할 수도 없고 어린이집을 갈 수도 없는 그 중간에 사각지대 정도에 있는 청소년들,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조금 더 확대하고, 여기에 종사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처우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유치는 사실은 조금 저희 당의 공약과는 색깔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교육의 패러다임상 서열화, 그러니까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갖고 줄을 세우는, 전 동아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동아고등학교의 별명을 다들 아시나요? 지금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남양주의 하버드라고 불렸습니다. 하버드 아니고 하버드입니다. 남양주의 하버드라고 불렸고, 그것은 실제로 저희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내신 200점 만점에 저희 학교, 저희 동기 중에 꼴찌가 182점이었습니다. 182점이면 당시 진공고등학교에서 2등입니다. 그런 식으로 줄이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얼마 전까지도 비평준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남양주의 현실입니다. 저는 남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중학교들이 각각의 개성에 따라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교여야 우리 교육이 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학의 학제들도 그냥 단순히 성적에 따라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대학을 가지 않고도 바로 어떤 전문 직종에 뛰어들 수 있고,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남양주의 고등학교가 조금 더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도록 각 분야, 디지털 분야, 공업 분야, 상업 분야, 미용 분야, 여러 가지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있는 학교들에서 관심이 있고 수요가 있는 곳부터 협상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협의제 확대는 사실 최근에 저희 오남읍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저희 오남뿐만 아니라 별내면에 지금 최근에 수송부대 이전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조직된 목소리가 커지고 또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원치 않는, 그리고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을 허가하는 그 지자체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온화하고 시민들께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히나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공복리와 조금이라도 연계된다고 생각되는 시설을 허가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이 시민들과 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조례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령 개정, 상위법 마련을 통해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예민할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 이전 유치는 오늘 언론인들 모셨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수도권 지역에, 특히 경기도 지역에 이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의 가능성을 보고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는, 지금 구리시가
저희 당론으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그곳에 있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구리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서울시 구리구에 경기도시공사가 있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즉각 남양주로 이전할 계획을 사실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와 관련된 수당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가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구리시입니다. 제가 보훈회관에 찾아가서 우리 보훈용사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인사를 드릴 때마다 다 좋은데, 우리 예우해 주는 것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 재정의 열악함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역사와 뿌리를 지켜오신 이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긴급하게 상향할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로희망 공약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상권을 유지하고 계시는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난방 지원이나 전기세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운영상의 자금들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최근에 가장 이분들께 부담이 되고 있는, 특히 시금업을 하시는 분들께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료에 대한 지원을 특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배달료 지원만으로도 사실은 이 플랫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일종의 유통마진이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감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부담으로 다가올 때 결국 마지막 부담은 우리 소비자들이 안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격에 녹여서 판매하든지 이런 일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플랫폼에 이 배달료를 공개하고 또 그런 데 한해서 조건부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입니다. 저희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희 당에서 내걸고 있는 공식적인 공약들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지역별로 가장 산적한 현안들을 좀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 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진저읍입니다. 진저읍의 금곡교차로 상습정체 해소 방안으로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입체화는 현재로서는 아주 큰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저 말고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입체화를 공언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차선 확장을 통한 차량 통행량 분산이 옳은 방향이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공약은 그래서 차로 확장을 통한 교통량 분산입니다. 두 번째는 벌안산 터널 최종 노선 개설입니다. 민선 8, 좀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민선 8기 남양주시에서 벌안산 터널을 진저읍의 중요한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진점역이 개통되고 그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벌안산 때문에 저 위쪽에 거주하시는 부평의 주민들은 이 진점역을 편안하게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선 8기 남양주시가 벌안산 터널 개통을 약속했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실시하고 주민 설명회까지 열었습니다. 문제는 남양주시에서 내놓은 그 최종 노선이라는 것이 기존의 부평의 주민들이 원하던 노선이 아니라 좀 다른 노선이었던 겁니다. 크게 저도 그 주민 설명회에 참가를 했고 3가지의 노선을 모두 다 검토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들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저반부 부분의 경사도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터널 개설이 힘들다라는 이유긴 했지만, 그렇다 해도 그 대안으로 나온 노선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모습이랑은 너무나 상반된 것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주민들과 또 저희처럼 참관하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재검토가 다각도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대안들을 계속해서 상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기술적으로 이 가파른 저반부에다가 이 터널을 내고 한다라는 부분이 혹시나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정말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이게 공약사항인데 공약을 이행했다라는 그 워딩 한마디에만
집착해서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터널을 뚫어버린다면 그건 예산 낭비이고 또 그것대로 약속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최적 노선 개설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관내 설계를 불가능하다면 정말 각종 전문가들을 제가 발로 뛰어 찾아다니면서라도 방법을 찾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접 대학로 주석은 경복대와 대경대와 진접역을 잇는 청년 특화 상업 문화 벨트입니다. 저희 남양주가요, 제가 남양주에서 막 태어나서 살고 보면 가장 아쉬운 게 바로 이 브랜딩 부분입니다. 이게 잘 브랜딩하고 포장하고 특화 조성을 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요소들, 자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저는 저희 진접에서 가지고 있는 이 대경대와 경복대라는 이 젊음의 거리, 그리고 최근에 개통한 이 진접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청년 특화 시켜볼까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사업들, 민간 주도의 힙플레이스 개발 프로젝트와도 연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접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주민공모 사업 중에 하나로 단기로 추진되고 있기도 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 장소에서 실제로 주기적으로 이벤트와 플리마켓과 여러 가지 상권이 활성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서 정말 청년들이, 관내에 있는 청년들, 관외에 있는 청년들이 모두 다 막 찾아오고 인기 있게 주말마다 올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천 오염 철저 관리 및 규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타운홀 미팅하고 할 때 실제로 어떤 이장님께서 이만한 페트병에다가 우리 동네 하천에 있는 물입니다 하고 한 3통을 떠오셨는데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염원을 알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일부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비가 오는 날 혹은 뭐 이렇게 조금 알기 어려운 밤늦게 이런 때 기습적으로 방류하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기술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남양주시에 즉각 도입해서 실제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 하천 오염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를 이거 즉각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저부에서 제한되긴 했지만 남양주시에 많은 저희 보존해야 될 하천에 적용할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호선 기지창 소음 피해 실질적 보상이라는 부분은 이 기지창이, 저희가 4호선이 개통되면서 기지창이 창동에 있던 것이 진접으로 옮겨왔는데요. 그곳이 이제 금곡일리의 윗마을,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가마석골이라고 부르는 그 마을에 기지창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 대가로 서울시에서는 마을회관 건립비용 5억 원을 지불했고, 사실 그것들이 조금 협상을 통해서 미뤄지는 바람에 현재 그 아랫마을에, 지금 금곡일리 아랫마을에 지어질 이 마을회관에 남양주시가 조금 더 돈을 보태가지고 이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지금 그 소음과 분진의 피해를 받고 있는 가마솥골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거리로 보아도 그 어르신들이 그 내리막길을 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을회관을 이용한다? 사실 저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지하철을 때문에 희생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들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서 이분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의 지원이든 혹은 이 도시를 통째로 다른 방식으로 개발해서 이분들께 이익을 돌려드는 일이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나무입니다. 저는 오남 호수공원에 러버덕을 띄우겠다라는 공약을 처음에 냈었습니다. 근데 러버덕이 뭐야? 그러셔가지고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오남 지역, 오남 호수공원을 1등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러버덕은 실제로 제가 진짜 생산하는 거기도 한데요.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의 그 인공 조형물입니다. 그냥 노란 오리, 대형 노란 오리를 하나 띄워놨는데 그게 공간을 활용하는 예술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유명한 상업 예술인데, 그것 하나 띄워놓고 이루어낸, 잠실 석촌호수에서 이루어낸 경제적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분수대도 설치하고요, 음악도 켜놓고요, 거기서 뭐 축제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이 오남호수공원을 랜드마크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젊은 친구들한테 좀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에서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꼭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획기적인 파격적인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돈이 조금 드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할 때 그 이상의 이득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진짜 오남의 호수공원이 지금의 석촌호수처럼 유명해지는 길이 될 겁니다. 전 진짜로 러버덕을 가져올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하천정리 개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실제로 이 친수공간 조성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쏟겠다는 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중요하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보행환경 리모델링입니다. 오남 지역을 쭉 한 바퀴 걸어보면 이 부분은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지역들에서, 그리고 다산에서, 별내에서 자전거 도로 요만큼 끊어져가지고 이 부분 이어주세요 할 때, 오남 지역은 어르신들이 유모차 끌고 걸어갈 인도가 없는 구간들이 구간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보도블록들로 다 깨져 있거나 장애인들 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보도블록들로 다 배송된 상태로 방치돼서 매년 시의원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낙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러 번 전수조사를 요구했는데 아마도 조금 사정이 있는지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드시 실시하고 이 부분을 통째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나 난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오남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는 정말 절실한 문제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리 구 학구용지, 그 대림아파트 옆에 있는 그 학교용지가 지금 과거에 교육청에서 이 학교 허가를 반려시킨 이후로 사기업 소유로 넘어가서 최근에 컨테이너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시민들에 의해서 저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거로부터 이제 시민들의 요구와 민원 사항들을 쭉 살펴보았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그 중간 협상 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산이고, 그러나 과거에 아파트에서 입주한 이 입주민들에게는 또한 이 학교용지로서 약속받았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상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이 주민들이 걱정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진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도 이제는 이 부분이 완전히 학교로 예전처럼 원안처럼 지어지거나 혹은 교육기관으로 쓰이기를, 그것만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이 주민들과 이 기업체와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저희가 고민해왔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희 그 재건축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하시면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어떤 연안들을 기준으로 해서 재건축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이 진주아파트 문제,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갈려져 있는, 또 이해관계 때문에 갈려져 있는 이 주민들, 이 참여자들일 겁니다. 사실은 이권이 개입돼 있어서 오히려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권과 자유로운 오히려 저 같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잘 중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주아파트가 이번 모멘텀을 놓치면 또 긴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내면입니다. 가장 지역에 민감한 용암리 수송부대 이전을 원점 재검토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이 수송부대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 이전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차이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라는 것일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군체제 개편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맥락 속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기에 있는 수송부대, 들어올 예정의 수송부대, 그리고 거기에 있는 탄약부대 역시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한다면 어디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을 통해서 저기가 우리 동네보다 낙후되어 있으니까 저기가 사람이 좀 적으니까 절로 이동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군이 이제는 캠프화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군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수송부대, 탄약부대, 보급부대 여러 부대들이 모두 다 통합된 형태로 하나의 타운을 이루고 있는 캠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육군들, 해군은 조금 다르죠. 해군은 그래도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부대들의 형태는 산발적으로 각 부대들이 특성에 따라서 막 분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로 개편해서 이 군 부대의 효율화를 기본적으로 이루어야 될 때라는 주장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나와 왔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캠프화를 추진하는 맥락 속에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여러 부대들의 통폐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맥락 속에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군부대들의 이전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내면 주민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8호선의 연장과 서항역 신설과 함께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신설이 별내면 주민들께 정말 바라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별내 도서관 부지에 원래는 그 도서관과 함께 쓰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건설하겠다고 됐다가 그것이 지금 약간 좌초 상태에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을 확장해서 별내 면사무소와 통합 커뮤니티 센터를 함께 건설하는 방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아마도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원래는 그냥 원하는 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부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제2, 제3의 대안들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신경 쓰는 부분 중에 대한민국 치유마을 특구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농업의 새로운 분야로서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쪽 용암리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웰니스 문화를 이 별내면을 중심으로 조금 확장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치유농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 남양주시가 정말 강남에서 돈 싸들고 어르신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프리미엄 웰니스 치유 특구가 될 수 있게끔 이 그린벨트와 산과 숲과 천으로 둘러싸인 별내면을 탈바꿈 시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별내면에 지금 이제 개장해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청학밸리와 연계해서 정말 에코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정책으로서 에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도시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지저분한 모습들 그리고 위험한 모습들을 우리 청학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전선들 위주로 막 위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별내면에서 가장 인구가 집중되는 청학리가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하루속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입니다. 불암산 터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기 별내동과 중계동을 잇는 불암산 터널을 적기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용역 발주한 서울시 국민의힘 소속 윤기섭 의원과 두 차례 정도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했고 현재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남양주시 측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최초 브랜드 컨벤션 호텔 유치라는 공약인데요. 얼마 전에 기사에 왕숙지구에 이것이 추진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도 대규모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신도시는 또 신도시 나름대로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브랜드 컨벤션 호텔이라는 것이 이 컨벤션이라는 것이 남양주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 큰 남양주에 4성급 호텔 하나 없는 것이 남양주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 내에서도 조금 더 자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건립 중인 생숙 생활은 숙박시설 문제와 연계해서 이 부분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 레지던스처럼 저층과 고층을 나누어서 저층의 상업시설 내지는 컨벤션을 유치하고 위쪽은 원래의 계획대로 레지던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이 적어도 별내에서 그냥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랬던 별내동 주민들이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무조건 다 백지화하고 여기다가 메가볼스틱 다 지어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환경 내에서 협상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금 이 공약은 실제로 그냥 제가 제 머릿속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업체와의 수차례의
컨소시엄 이후에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4성급 이상의 브랜드 컨벤션 호텔, 적어도 소규모 저희 외부에서 어떤 행사에 있었을 때 VIP들이라도 남양주에 자랑스럽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반드시 별내동에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별내역의 메가볼시티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그때 수요 관련된 문제 때문에 좌초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15년 전, 1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GTX가 들어오고 8호선이 개통하고 이 부분이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 아마도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수요는 확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민간 백화점에서 혹은 상업시설들에서 이 회사들에서 검토하는 수익성 검토 결과는 분명히 그때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GTX 건립과 맞춰서 어차피 해야 하는 별내역 리모델링이라면 조금 더 판을 키워서 이 부분을 역사와 연결되는 백화점 내지는 상업시설 유치와 맞물린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크림넷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시스템입니다. 집에서, 아파트에서 그냥 이 기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일반 쓰레기 봉투를 넣으면 쭉 관이 빨고 들어가서 처리시설로 가는 게 크림넷 시스템입니다. 이 크림넷 시스템이 좋아서 별내동으로 이사 온 분이 있을 만큼 저도 쓰고 있는데 아주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최초의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는 투입구는 다른데 가는 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가다가 안에서 터져서 막혀버리면 이게 동맥경화처럼 이게 일어나는, 이게 부식도 빨라지고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언제 이것이 고장날지 모르는, 원래 사용연한 30년을 언제 마감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지금의 별내동 크림넷입니다.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 아파트에서 각 투입구를 수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캠페인, 그리고 지금 남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RFID 전환,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림넷의 사용연한을 원래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만 버릴 수 있게끔 전환하는 그런 대안들을 지금 실행 중인데, 이것을 적극 실행하면서 또 하나의 저희 자체적인 대안으로 음식물 쓰레기 총량을 줄이기 위한 생분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말려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각각 도입하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그것들을 사용할 때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 소속 남양주시 의원들과 작년에 조례로 통과시킨 부분이고, 실제로 여기 관련된 예산이 설립되면 관련된 지원들이 즉각 수행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불암산, 용암천 카페 거리를 재정비하고 이것들을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이벤트가 가능한, 페스티벌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희 용암천에서는 연등축제가 불가능할까? 왜 우리 카페 거리에서는 중랑천에서 하고 있는 장미축제를 하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크게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고민하고 했을 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별내동을 조금 더 문화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사실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각 분야별로 말씀드린 공약, 저희 뼈대 공약은 이 정도이고요.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관심 있게 들어주신 부분들, 또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손 드셨습니다. 지금 많은 공약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두 가지만 해주시고요. 하나는 남양주 정경영 기자입니다. 지금 많은 공약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제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이 공약이 엄청 많다 보면 많이 예상될 텐데 확보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정한 예산이 얼마 되는지 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지금 말씀하신 공약들 보면 대부분 먹고 사는 거는 좀 여유가 있을 때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고물가라든가 고금리라든가 고공무원 굉장히 어렵잖아요, 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월평균 생활 소득 실질적으로 줄고,
그거를 반영했듯이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한국 갤럽에서 열어주서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게 뭐냐고 그랬을 때 첫째 꼽은 게 바로 민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시간 이상 들었는데요. 민생 관련 공약은 없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시죠. 네, 첫 번째로 재정 관련된 계획들은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계를 진행 중인데, 문제는 지금 이게 재정 사업과 재정 사업이 아닌 사업들이 막 혼재되어서 발표된 거라서 이 부분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골고루 필요한 부분도 있고, 혹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도 있고, 완전히 100% 민간 사업인 것도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의 총계를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저희가 매니페스토 고객본부에다가도 저희 재정 추계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주요 재정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를 제공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을 좀 다 퉁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요 재정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계를 말씀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민생 관련된 사업은 저희 카테고라이징의 문제인데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출마 선언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돈 벌어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였고, 그것은 지금 재정을 사용해가지고 지자체가 충당해야 되는 것 이외에 이쪽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들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산업 핵심 선도기업 유치와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스타마켓 관련된 공약도 사실 상권을 살리기 공약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상권을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그 다음에 브랜딩을 통해서 살림으로써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수상공인 공약으로 내걸은 배달비 지원, 배달료 지원 같은 것들도 모두 다 민생 공약입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민생 공약들만 따로 저희가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많이 공약을 준비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남성 기자님 말씀 주시죠. 교통 부분 좀 화면 좀 띄워주시면. 네, 됐습니다. 예, 구리남 향준뉴스 남성인데요. 저도 간단한 소개 여쭤볼게요.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증명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호선 지선 연장 및 그 별내중앙대 연결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호선 같은 경우에는 구리남양주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호선은 그 화도로 가느냐, 마포로 가느냐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라인,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은 어떠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 주신 부분이 그 데이터 센터 말씀이시죠?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민선 8개에서 공약을 내고 나서 한 두세 군데 정도 지자체가 경합을 붙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서.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전력량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라는 문제였고, 제 기억으로 양평이었나? 이쪽에서 제가 정확하게 어느 지자체였는지 경제하는 지자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지자체들이 다 전력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는 애초부터 이 부분을 검토할 때 강원도 태백 라인으로부터 쭉 끌어오는 전력을 이야기했었고, 그 부분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비교 검토가 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데 표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현재 유일한 대안으로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태백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그 동선이라든가 네. 그런 게 가능하고 검토 중입니다. 네.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지만 저도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 추진할 예정, 같이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직후부터 바로 검토가 됐으니까 벌써 2년 돼 있죠. 저희 이제 이쪽에 부지는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런 진행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6호선 관련된 문제가 그 경기도 철도 기본 계획에 발표가 돼서 남양주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사실은 마석 쪽으로 검토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실화되면서 뭐 와부로 가느냐 마서로 가느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얘기는 아직 정책이 확실히 지금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고, 저는 만약에 별내 중앙역이 신설된다면 이 부분에 연결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전문가들도 이게 사실은 현실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여서 남양주시내 같은 남양주시 이제 관내인데 다른 읍면동과 비교해서 조금 더 도시교통이 좋은 별내동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것까지 갖고 오면 좀 욕심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저는 그래도 지역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타진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공약들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약이고 충분히 남양주에서 어떤 지역으로 갈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저희가 요구하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그 노선이 조금 더 다른 검토된 노선보다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라인이 결정이 되면은 네. 예, 그 라인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지선을 하나 뽑아가지고 연결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선 자체를 아예 틀어가지고 갖고 온다 그러면 예, 그 부분은 조금 남양주 관내에서도 좀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예,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마속으로 가든 와부로 가든 어쨌든 그 어떤 라인이 되든 간에 지선을 뽑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선이라고 제가 명시해놓은 그걸 거였습니다. 여쭤본 거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인천에도 국회 기자입니다. 네. 아까 그 공공기관 유치를 하신다고 하면서 GH를 유치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네. 근데 지금 GH 구리 이전 이제 그 침전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부지까지 마련되어 있고 조항도까지 나오는 상태로 그리고 GH가 구리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도지사 때 추진했던 거지만 그 왕숙지구와 우리 통통 이집의 그 지분 투자를 위해서 그 어떤 그 전략적인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GH를 남양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뭐 단순한 발상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지금 논의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거에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는 건 전 국민의힘 소속 후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편입과 연계된 공약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은 뭐 단순한 발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무리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요구하시는 여러 시민들의 요구에 이제 저희가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하던 와중에 서울시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오히려 저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대안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여러 가지 전략적 검토하에 상당 부분 추진이 진행되어 온 것은 맞지만 그때 처음에 이 GH 구리시 이전을 검토하던 그때 당시의 상황과 실제로 이렇게 여망이 높은 구리시의 그 서울시 편입 관련된 부분이 부각된 지금의 상황과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빠르게 기민하게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또 남양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제시하게 된 대안이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원에서 이런 부분이나 아까 반려동물 관련한 어플리케이션 말씀하셨는데 사실 반려동물에 관심 분들이 많이 못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인데 한 지역 보면 동물 화장장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나남들도 그걸 신고를 하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신지. 견해라고 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반려동물도 그렇고 뭐 그 이외의 분야들도 보면 저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시설들 중에는 저희 도시가 바라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시설들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리지를 가진 반려동물 화장장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현재 기본적으로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공약은 이 반려동물 문화에 있어서 대안이 없는 공약들입니다. 실제로 이 아이들, 저희 아이들이라고 부르죠. 이 반려동물들이
실제로 죽은 이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사후에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앞서서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또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서로 피해를 주고받지 않고 의식 개선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저는 본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부분의 공약에 지금 집중을 한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기후 환경 말씀 주셨잖아요. 예. 요즘 기후 환경은 또 경제하고 동시 승립되거든요.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알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알력이라는 게 이제 세계보고 애플이라든가 뭐 국가태 굴지의 회사들이 태양광 전력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생산된 제품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현 정부는 그 태양광이나 이런 알력보다는 원자력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후보님께서 기후 환경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공약과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그 아리백의 맥락에서 예를 들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다른 대체연료 사용을 촉진하고 하는 방식에는 전 세계가 모두 인류가 다 공존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효율성 문제이거든요. 지금 태양광 사업이라는 것이 이거는 약간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전 정부와 저희 지금 현 정부의 견해의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태양광 사업이라는 것에 투자된 비용이라는 것과 실제로 그것들이 지금 창출해낸 에너지 효용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라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특장점이자 이 원자력이라는 것이 안전하게 잘만 사용하면 다른 기타의 화석연료보다 훨씬 더 친환경 연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복구하고자 하는 이 원자력 발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저희 남양주에서도 사실 저는 장기적으로 아리백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지금 그 남양주에서 그나마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산업이라는 것이 다 제조업 중심인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산업구조 개편을 하면서 이 수익적으로 좀 고도화 시킬 때 이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있으실까요? 제가 말도 너무 길게 했는데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 그러면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소중하게 참고해서 또 보충 자료로 쓰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오늘 이야기한 내용,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구하신 내용은 보도자료 작성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